그리고 한참 뒤에야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렇게 저는 제가 모아둔 돈으로 남자친구네 집안 빚을 일단 갚아줬고요. 시어머니는 돈 거래는 정확히 하는 게 좋다면서 따로 차용증까지 써주셨네요. 그 뒤로는 모든 게 순탄할 거라 생각했는데요. 예상 밖의 복병이 또 있었어요. 바로 예비 시아버지의 도박 중독이 예상보다 심각해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거였죠. 당장 상견례가 코앞이었기에 난감했어요. 그렇다고 멀쩡하지도 않은 예비 시아버지를 저희 부모님 앞에 세웠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죠. 결국 저는 부모님께 예비 시아버지가 아프셔서 상견례를 좀 미뤄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다행히 부모님은 이해해 주셨고요. 그럼 식 날짜라도 먼저 잡자고 하시더군요. 안 그래도 제가 점 찍어둔 예식장이 인기가 많은 곳이라 1년 전부터 대기를 걸어놔야 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식장부터 덜컥 예약해두고 다른 준비도 조금씩 하기 시작했죠. 몰랐는데 이 결혼이라는 게 돈을 쓰면 쓸수록 태가 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뭐 돈이야 얼마든지 보태줄 테니 필요한 게 있으면 다 사라고 하셨죠.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원하는 대로 해야 하지 않겠냐면서요. 그래서 식장 옵션도 아낌없이 다 추가했고요. 웨딩드레스나 헤어 메이크업 샵도 가장 비싼 곳으로 예약했죠. 그런데 그게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웠나 봐요. 하루는 저를 붙잡고 이렇게 돈을 펑펑 써도 되냐고 묻더군요. 자기 모아둔 돈도 우리 집 빚 갚는데 다 썼잖아. 결혼식에 들어가는 돈은 나중에 회수도 안 되고 그냥 다 땅에 뿌리는 건데 너무 사치 부리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준비하자. 제가 무슨 빚을 내서 결혼 준비를 한 것도 아니고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돈을 쓴 건데 사치 부리지 말라니 좀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런 제 표정을 읽었는지 남자친구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나도 알아. 장인어른 의사에 당신 외조부님도 사업하셔서 돈 많은 거. 근데 그 돈이 다 당신 앞으로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 당신 오빠한테 죄다 갈 수도 있다고. 원래 재산이란 남의 집 식구 되는 딸보다 아들한테 더 챙겨주고 싶은 법이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예뻐하시는데 이미 재산도 오빠하고 공평하게 물려주겠다고 약속하셨어. 글쎄 그건 모른다니까.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잖아. 자꾸 왜 그래? 이미 나한테 건물도 한 채 증여해 주셨는걸? 뭐? 건물? 무슨 건물? 몇 년 전 부모님이 저와 오빠에게 건물을 한 채씩 증여해 주셨거든요. 제가 받은 건물은 도심에 있는 상가였는데 한 달 임대료만 1,000만 원 약간 안 되게 나오는 곳이었죠. 건물 유지비며 다 빼도 순수익이 꽤 됐어요. 그걸 얘기해주자 남자친구의 입이 떡하니 벌어지더군요. 자기 돈 씀씀이 보고 부모님이 귀하게 키우셨구나 짐작은 했는데 따로 건물까지 증여해 주셨을 줄은 몰랐네. 자기 진짜 금수저였구나. 부럽다. 나 같은 놈은 빚이나 안 물려받으면 다행인 처지인데. 뭘 또 비관하고 그래. 우리 곧 결혼하면 내 돈이 오빠 돈 되는 거지 뭐. 안 그래? 남자친구가 너무 기죽는 것 같길래 그냥 한 말이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남자친구를 위해 했던 그런 말들이 다 독이 됐던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남자친구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트할 때 제가 돈을 쓰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고요. 신혼집도 혼수도 다 제가 하기로 했는데 그걸 미안해하기보단 자꾸만 욕심을 부리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결혼하면 바로 아기 가질 건데 집이 너무 작은 거 아닐까?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말씀드려서 좀 더 큰 평수로 옮기는 게 어때? 됐어. 지금 집도 충분해. 그럼 위치라도 좀 화사하고 가까웠으면 하는데. 내가 차가 없잖아. 결혼하면 아예 한 대 뽑을까? 남자친구와 함께 살 집, 같이 탈 차 같은 것에 돈을 쓰는 건 괜찮았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남자친구는
예비 시부모님께도 제가 돈을 쓰길 바라더군요. 우리 엄마 평생 아버지 때문에 고생만 하셨거든. 이제 결혼하니까 좋은 옷이라도 한 벌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 그럼 다음에 어머님 모시고 같이 백화점 한번 가자. 처음엔 남자친구의 그런 눈물파리가 안타까워서 저도 적극적으로 예비 시부모님께 용돈도 자주 드리고 선물도 많이 했어요. 어쨌든 며느리로서 잘 보이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처음엔 고마워하던 예비 시부모님은 언젠가부터 점점 바라는 것이 많아졌어요. 한 번은 시아버지 도박 중독 치료 때문에 병원비를 내야 할 일이 있었는데요. 남자친구가 월급 전날이라 돈이 없다고 해서 제 카드를 빌려준 적이 있어요. 전 병원비를 계산하고 나면 바로 돌려줄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예비 시어머니가 마치 자기 카드처럼 쓰고 다니시더라고요. 결제 내역을 보니 대부분 마트 아니면 시장이라서 처음엔 굳이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요. 나중엔 카드 고지서를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백화점 명품관에서 거리낌 없이 백이나 구두도 사셨더군요. 남자친구에게 슬쩍 얘기하자 남자친구는 도리어 뻔뻔하게 나왔어요. 우리 엄마가 살면서 그런 사치품을 가져본 적이 없잖아. 살면 얼마나 더 사시겠어. 조금만 이해해 주라. 내가 자제하라고 말씀은 따로 드릴게. 남자친구가 어떻게 말을 전했는지 그 뒤로 예비 시어머니가 백화점에서 카드를 긁는 일은 없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카드를 생활비로 쓰시는 건 마찬가지였죠. 게다가 시아버지는 툭하면 제게 연락해 몸이 아프다는 둥, 뭐가 먹고 싶다는 둥 하면서 돈을 요구하셨죠. 딱 봐도 다시 도박에 손을 대신 것 같더라고요. 병원 치료가 하나도 효과가 없었던 거죠. 남자친구는 일단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는 일을 크게 벌이지 말고 모른 채 하자더군요. 그런 남자친구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정말 제가 알던 그 소박하고 성실했던 사람이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자친구는 급기야 말도 안 되는 사고까지 치고 말았습니다. 바로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만 거였어요.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그 소식을 같은 회사 동료한테 전해들었죠. 그쯤엔 결혼을 앞두고 저희 사이를 다 공개한 상태였거든요. 상철 대리님, 회사 그만두고 사업하는 거 다 지수씨 처가에서 도와줄 예정이라며? 대단하다, 지수씨. 집이 잘 사는 건 알았는데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 거기서 놀란 채를 할 수 없어 그냥 어색한 미소만 흘렸네요. 그런데 저를 지켜보던 직장 동료가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상철 대리님, 의도적으로 자기한테 접근한 거 아니야? 회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지수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부장님이 지수씨네 집 엄청 부자라니까 깜짝 놀라던데? 그 뒤로 좀 잘해준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겠지. 내가 괜한 말했다. 잠시만요. 그게 언제였는데요? 네? 저는 남자친구가 중간에 입사했기 때문에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거라 여겼는데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제가 부잣집 딸이라는 것도 회사에 낙하산으로 들어왔다는 것도 부장님을 통해 다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이 하필이면 제게 이유 없이 잘해주던 시기와 일치했죠.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퇴근 후 남자친구를 찾아가 퇴사 얘기부터 따지고 들었네요. 자기 설마 회사 그만둘 거야? 오늘 정현 과장님이랑 같이 점심 먹었는데 자기 회사 그만두고 무슨 사업할 거라고 했다며? 제 물음에 남자친구는 당황하던 것도 잠시 이내 뻔뻔하게 입을 열더군요. 그거? 오늘 말하려고 했는데 벌써 들어버렸네. 아니, 당연히 나한테 먼저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제 결혼하고 애가 생기면 나도 회사 그만둬야 하는데 당신이 먼저 그만두면 어떡해? 누가 넌데? 나 사업할 거라니까? 무슨 돈으로? 설마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집에 손 벌릴 건 아니지? 손 벌린다니 표현이 좀 그렇다. 장인어른한테 내 사업계획 다 설명드릴 거고 정식으로 투자 부탁드릴 거야. 이거 완전 대박 아이템이거든. 장인어른도 투자하면 10배로 아니 100배로 불리실 수 있을걸?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하실 거라고. 남자친구의 허황된 말이 너무나 당혹스러웠어요. 그게 무슨... 우리 아버지가 투자 안 하겠다고 하면? 그럼 그땐 어떡할 건데? 무슨 걱정이야. 당신은 계속 회사 다닐 거고 따로 부모님한테 증여받은 건물도 있잖아. 뭐? 건물? 그래. 말 나온 김에 한번 직접 보고 싶은데 어디 있는 건물이야? 한 달 수익은 아직도 괜찮게 나오고 있지? 계속해서 건물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제가 몇 년간 사랑해왔던 남자는 대체 어디로 간 건지 너무나 혼란스러웠죠. 그렇다고 결혼을 업기엔 제가 아직 남자친구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었어요. 도대체 어째야 하나 홀로 끙끙대다 친하게 지내던 친구 한 명에게 고민 상담을 했죠. 현명한 친구라서 무슨 일이 생기면 다들 그 친구에게 조언을 구하곤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제 고민을 들은 친구는 바로 해결책을 내줬어요. 네 남자친구 나도 좀 쎄하다. 얘 요즘 남자들이 얼마나 여우 같은데. 그러지 말고 너희 집 쫄딱 망했다고 빚만 1억 넘게 생겼는데 어쩌면 좋냐고 떠봐. 원래 상대방이 힘들 때 어떻게 나오는지가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인 거야. 그건 거짓말하는 거잖아. 그래도 될까? 당연히 되지. 너 결혼 2번 하고 싶은 거 아니면 내 말 들어. 고민 끝에 저는 그 주 주말 남자친구에게 연락했어요. 건물을 보여주겠다고 하자 남자친구는 희희낙낙하며 저를 따라오더군요. 한 달 월세는 얼마나 들어오냐, 세금 같은 건 얼마나 내냐 등 돈에 관한 것도 꼬치꼬치 캐묻더군요. 심지어는 가는 길에 근데 부부 한쪽 재산이 너무 많으면 안 좋다던데 세금 때문이라도 공동명의 같은 걸 하거나 그러는 게 낫지 않나? 자기 생각은 어때? 하고 은근슬쩍 저를 떠보지 않겠어요. 자기가 대체 뭐라고 부모님이 제게 물려주신 재산에 은근슬쩍 숟가락을 올리려고 하는지 그 주제를 모르는 욕심이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도착한 곳은 허름한 3층짜리 상가였어요. 사실 제 명의로 된 건물은 아니고 엄마가 최근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건물이었는데요. 재개발이 확정돼 곧 철거하고 고층 빌딩이 들어설 예정이었죠. 하지만 그런 속사정을 모르는 남자친구는 건물을 보자마자 표정이 안 좋아지더군요. 이게 뭐야 자기야? 자기가 말했던 상가가 설마 이 다 쓰러져가는 건물이야? 다 쓰러져가는이라니 말이 좀 그렇다.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하나뿐인 딸이랍시고 선물해준 건데. 아니 여기는 월세를 받아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줘야겠는데? 보니까 제대로 영업하는 가게도 하나도 없는 것 같구만. 근데 무슨 한 달 수익이 1,000이 나온다는 거야? 아, 그때는 자기 안심시키려고 거짓말 좀 한 거고 사실은 마이너스야. 딱 봐도 공실이 좀 많지? 여기가 위치가 너무 안 좋아서 그나마 있는 가게들도 월세 밀리고 빨리 가게 빼고 싶다 난리야. 빨리 팔고 싶은데 팔리지도 않아서 그냥 철거하려고. 손해가 어마어마하겠지만 어쩔 수 없지. 장모님한테 얘기는 드려봤어? 다른 건물은 없으시대? 아, 내가 말 안 했나? 요즘 외할아버지 사업이 영...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거의 도산 직전인가 봐. 요즘 외가 사정이 많이 어려운 것 같더라고. 빚도 꽤나 졌고. 근데 또 우리 아버지는 이번에 수술한 환자가 문제가 좀 생겨서 잘릴 판이고. 아, 어째야 할지 모르겠네. 뭐라고? 그런 큰일들을 왜 이제야 말해? 오빠 걱정할까봐 그랬지. 어쨌든 지금 외가도 우리 집도 다 힘든 상황이라 내가 부모님한테 철없이 건물이 어쩌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아, 그래서 말인데 시부모님께 드린 내 카드도 정지시켰어. 내가 해가기로 했던 집이나 혼수도
좀 힘들 것 같고. 제 말에 남자친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우리 신혼집은? 원래 강남 아파트로 들어가기로 했잖아. 아파트는 무슨 전세 빌라 같은 걸로 시작해야지 뭐. 정 안 되면 월세라도. 난 그래도 괜찮아. 오빠만 있다면. 설마 굶어 죽게 하겠어? 나 임신해서 직장 그만둬도 오빠가 열심히 돈 벌어올 거잖아. 그치? 제 말에 남자친구는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뭔 얘기를 하든 묵묵부답이더니 저를 다시 집에 데려다 주자마자 인사 한마디 없이 떠나버렸죠. 설마 이러다 헤어지자고 하는 건 아닌지 찜찜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새벽 문자가 한 통 오더군요. 내가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자. 참 기가 막히더군요. 바로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에게 따졌어요. 지금 보낸 문자 뭐야? 설마 파혼하자는 거야?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네. 사실 우리가 지금 결혼할 상황은 아니잖아. 결혼을 뭐 상황 보고 해? 그리고 오빠네 집은 내가 빚도 다 갚아줬고 이제 살만하잖아. 우리 집이 좀 어려워졌다니까 어떻게 이렇게 바로 파혼하자고 해? 아 그럼 어떡해. 난 이제 빚이라면 지긋지긋한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 도박빚 때문에 평생을 빚만 갚으면서 살았다고. 내가 번 돈 내 스스로 마음껏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가족 빚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젠 처갓집 빚을 같이 갚아야 할지도 모르는 거잖아. 난 못할 것 같다. 미안해. 오빠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무슨 생각으로 오빠네 집 빚을 갚아준 건데? 평생 가족으로서 함께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근데 어떻게 입장이 반대가 되니까 이렇게 바로 손절을 쳐? 아,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했잖아. 남자친구는 그저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어요. 그리고는 무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죠. 참 비참하더군요. 그동안 이런 남자인 줄도 모르고 제 돈과 사랑과 시간을 쏟아부었다니 죽고만 싶었어요. 하지만 밤새 펑펑 울고 나니 머리가 좀 맑아지더라고요. 오히려 결혼 전에 남자친구의 본색을 알게 돼 다행이다 싶더군요. 또 남자친구와 이별을 하긴 하더라도 그동안 제가 당한 만큼 복수는 해야겠다 싶었죠. 마음의 정리를 한 뒤 바로 남자친구에게 연락했어요. 그리고 헤어질 땐 헤어지더라도 얼굴 보고 얘기 좀 하자고 했죠. 남자친구는 정말 끝이라는 제 얘기 때문일까요? 난감해하면서도 결국 알겠다 하더라고요. 일부러 철거할 예정인 그 건물 앞에서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남자친구는 왜 또 여기서 보는 거냐며 어리둥절해 하더군요. 저는 그런 남자친구를 한껏 비웃으면서 입을 열었어요. 여기가 나한텐 아주 뜻깊은 장소거든. 오빠의 본 모습을 알게 해준 곳이니까. 월에 꾸준히 1,000만 원씩 벌어주던 효자 건물이 그런 기특한 짓까지 또 해줄 줄은 몰랐어. 제 말에 남자친구가 헛웃음을 쳤어요. 그런 효자 건물이었으면 뭐해. 지금은 팔리지도 않은 짐덩인데. 여기 곧 철거하는 거 아니야? 곧 철거 예정 맞아. 근데 재개발 확정돼서 곧 삐까뻔쩍한 새 건물로 올릴 거거든. 그리고 우리 집 이거 말고 다른 건물 10개 정도 더 있는데? 제 말에 남자친구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 표정 변화가 참 기가 막히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요즘 집안 사정이 많이 어렵다더니. 다 거짓말이었어. 우리 집이 망했다고 하면 오빠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거든. 제 말에 남자친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망했다 하는 표정으로 입을 떡 벌리더니 안절부절하며 제 눈치만 보더군요. 그리고는 갑자기 억지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감싸지 않겠어요? 다행이다. 난 또 자기 집에 문제 생긴 줄 알고. 근데 왜 그런 거짓말한 거야? 날 못 믿어서 시험하려고 했던 거야? 그리고 오빠는 그 시험에서 탈락했지. 이거 놔줄래? 전 남자친구의 손을 뿌리치고 뒤로 물러섰어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짐짓 당황한 표정으로 다시 입을 열더군요. 탈락이라니? 내가?
그래, 파혼하자며. 아이, 그건 당장 결혼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좀 미루자는 거였지. 자기랑 헤어질 생각이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나왔겠어? 그날은 내가 너무 당황해서 그렇게 반응했던 건데, 자기가 많이 서운했구나? 그치만 나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잖아. 나도 나름 요 며칠 동안 많이 고민해봤는데 자기랑 도저히 못 헤어지겠더라고. 둘 다 못 살면 어떠냐? 같이 어떻게든 헤쳐나가면 되겠지. 그런 마음이었어.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나온 거고. 제발 내 진심을 믿어주라. 나 결혼하면 자기한테 진짜 충성할 거야. 응? 참나. 파혼하자 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말을 바꿔? 웃긴다 진짜. 지금까지 내 말을 뭘로 들은 거야? 파혼은 취소야, 취소. 난 당신이랑 결혼하기로 결심했다고. 결혼이 애들 장난이야? 이랬다 저랬다 하게? 한 번 파혼했으면 끝이지. 난 이미 주변 사람들이랑 친척 어른들한테도 결혼 취소됐다고 다 알렸어. 뭐? 벌써? 그래. 근데 이제 와서 다시 결혼하겠다고 하는 게 말이 돼? 어쨌든 난 할 말 끝났으니까 이만 가볼게. 더러웠고 다신 만나지 말자. 저는 바로 몸을 돌려 주차해준 차 쪽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싹싹 비는 게 아니겠어요.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응? 내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빚이라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알잖아. 자기 말 듣고 덜컥 겁이 나서 생각 없이 파혼하자고 말했던 거야. 진심이 아니었다고. 자기 바닥을 보여준 거지 뭐. 어떻게 자기 집안 빚까지 갚아준 여자를 그렇게 무참하게 차버릴 수가 있어? 식장 날짜까지 잡아놓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게 그냥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고 빌면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 이미 내 마음 떠났으니까 꺼져주라. 자기야, 진짜 왜 그래? 누가 네 자기야? 너랑 갈라선 지가 언젠데. 됐고,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 찾아오지도 말고. 알겠어? 이미 남자친구에게 실망할 대로 실망했기 때문일까요? 남자친구의 애원은 제게 와닿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제가 부잣집 딸이라는 걸 알고 뒤늦게 잡으려 드는 게 너무 속물같이 느껴져 실망스럽더군요. 친구의 말이 맞았어요. 남자친구가 사랑한 건 제가 아니라 제 돈이었던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나니 남자친구에게 남아있던 한 줌의 애정마저 바람 앞에 모래알처럼 산산이 흩어져 버리더군요. 그 뒤로도 전 남자친구는 틈만 나면 제게 연락해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사과했어요. 원한다면 부모님과도 연을 끊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예비 시부모님보다 본인에게 더 실망했다는 걸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나 봐요. 어쨌든 저는 그런 전 남자친구의 미련과 집착이 끔찍해서 연락처를 바꿨고요.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던 자취집도 미련 없이 빼버렸어요. 남자친구가 부끄러움도 모르는지 회사까지 찾아와 난리를 치는 바람에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둬야 했네요. 어쨌든 그렇게 꽁꽁 숨어버리고 나서야 전 남자친구와 완전히 끝을 낼 수 있었네요. 나중에 공통 지인에게 들은 얘기인데 그 뒤로 전 남자친구네 집안은 패가망신했더라고요. 전 남자친구는 끝내 사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빚을 내 가게를 차렸다가 쫄딱 망했어요. 애초에 제대로 된 공부도 없이 사장 소리 듣고 싶어 시작한 일이었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당장 쌓인 빚을 갚아야 하니 급한 대로 중소기업에 들어가 일한 모양인데요. 그마저도 얼마 다니지 못하고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예비 시아버지가 그놈의 도박 때문에 사채까지 쓰는 바람에 그나마 하나 있던 집도 날려버렸다 하더군요. 예비 시어머니는 아들과 남편이 진 빚 때문에 남의 집살이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고 해요. 그동안 제 돈으로 분수에 안 맞는 삶을 살던 대가죠.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론 모든 게 다 본인들의 업보라 생각합니다. 반면 저는 누구보다 잘 살고 있어요.
전 남자친구에게서 받은 상처 때문에 한때는 남성 혐오에 빠지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좋은 남자 만나 결혼도 했고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예쁜 아이를 키우며 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의사인데다 저도 친정이 잘 살기 때문에 딱히 경제적으로 문제는 없는데요.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 저도 제 자아 실현을 좀 해보고 싶어서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식재료며 테이블웨어며 다 최고급으로 쓰다 보니까 매출은 늘 마이너스지만 그래도 취미 삼아 하는 일이니 크게 스트레스 받진 않아요. 예쁜 내 가게에서 단골 손님들과 이런저런 수다를 떠는 게 요즘 제 큰 낙이랍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다 전 남자친구 때문에 미리 인생 공부한 덕이겠죠?